매일 아침 6시, 한국에서는 300명 이상이 뇌졸중을 겪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직도 이 과일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 휠체어를 타야 하고 손주가 밥 한 숟가락, 물 한 모금씩 떠먹여주는 모습을 무력하게 바라봐야 하며 심지어 화장실 가는 일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십시오.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저는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먹으며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데도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은 나쁜 습관이나 유해한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소화에 좋고 숙면을 돕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믿는 익숙한 과일에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특히 약을 복용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이 무해해 보이는 과일은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68세 김 씨의 사례를 뚜렷이 기억합니다. 그는 2년 동안 의사의 모든 조언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꾸준한 운동, 소금과 당분의 섭취 제한, 그리고 매일 잠자기 전 그는 늘 과일 한 접시를 먹었습니다. 거의 모든 한국 가정이 좋다고 생각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건강의식이 높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아내는 깜짝 놀라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김 씨는 욕실에서 쓰러졌고 몸의 한쪽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입이 굳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가족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급성 뇌경색. 원인은 바로 잠자기 직전에 이뇨 작용이 강하고 당분이 많은 과일을 먹은 습관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심혈관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밤사이 혈액이 끈적해졌던 것입니다. 김 씨는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매년 수만 건의 뇌졸중이 한국에서 잠자는 동안 발생하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원인이 과일을 잘못된 시간에 먹는 습관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스스로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과일을 먹는 시간과 나이, 건강 상태에 맞는 종류만 바꿔도 뇌졸중 위험을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밤 여러분의 뇌혈관을 조용히 해치고 있는 과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깨끗하고 자연의 단맛이 나는 화학 첨가물 없는 과일이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위험해질 수 있을까요? 그 모든 답을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억력, 목소리, 그리고 두 다리를 최소 20년 더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단 몇 분의 영상 시청이 때로는 수십 년의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지켜주거나 예기치 못한 뇌졸중으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뇌졸중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적을 정확히 알아야만 그것이 우리의 잠든 사이에 몰래 공격하기 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왜 어제까지만 해도 완전히 건강하던 사람이 단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쓰러질 수 있을까?
지금부터 제가 거의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는 진실의 층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뇌졸중이란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거나 뇌 속의 혈관이 터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순간 뇌는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신경세포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기억력 저하, 신체 반신마비, 말더듬,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4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자연스러운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뇌졸중 위험이 몇 배나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전 단지 과일 한 조각을 먹는 사소한 습관조차도 60세의 사람에게는 다음날 아침 반신불수가 된 채로 깨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모든 과일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과일은 칼륨 함량이 높아 젊은 사람에게는 좋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과일은 당분이 많아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내 염증을 증가시키지만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과일에는 효소나 천연산이 들어있어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약효를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거나 완전히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많은 과일이 가벼운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어 겉보기에는 몸을 정화한다는 점에서 좋게 들릴 수 있지만 밤에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합니다. 그러면 혈액이 더욱 진해지고 작은 혈전 하나만 생겨도 여러분이 잠든 사이 뇌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결코 과일을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관점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좋은 음식이나 완전히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는 음식이 있고 맞지 않는 음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어쩌면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가정에 있는 아주 익숙한 9가지 과일이 먹는 시간만 잘못되어도 밤새 뇌혈관을 터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번째와 7번째 과일은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과일들이 각각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력과 다리, 그리고 독립적인 건강한 삶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달콤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조용한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바나나는 오래전부터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노인들에게 권장되어 왔습니다.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바나나가 심장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칼륨이 풍부하다고 칭찬합니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 건강할 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와 배출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체내의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고 혈관이 수축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상태는 심장질환의 병력이 없어도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7세 박민우 씨입니다. 그는 건강에 매우 신경 쓰는 분이었고 매일 아침 클린 식단의 일환으로
바나나 1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는 왼팔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그가 경미한 뇌졸중을 겪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그의 체내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그 원인은 매일 바나나를 먹은 습관과 혈압약 복용의 조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왜 오늘까지 완전히 건강하던 사람이 단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쓰러질 수 있을까? 지금부터 제가 거의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는 진실의 층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거나 뇌 속에 혈관이 터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순간 뇌는 더 이상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신경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기억력 저하, 반신마비, 말더듬,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4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자연스러운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현상은 더 뚜렷해집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뇌졸중 위험은 몇 배나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전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과일 하나를 먹는 작은 습관이 60세 사람에게는 다음날 아침 반신불수로 깨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모든 과일이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과일은 칼륨 함량이 높아 젊은 사람에게는 좋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과일은 당분이 많아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내 염증을 증가시키지만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과일에는 효소나 천연산이 들어있어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약효를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거나 완전히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많은 과일은 가벼운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어 겉보기에 몸을 정화한다는 점에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밤에는 오히려 탈수를 일으킵니다. 그 결과 혈액이 진해지고 아주 작은 혈전 하나만 생겨도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뇌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결코 과일을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관점을 바꾸길 바랍니다. 완전히 좋은 음식이나 완전히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는 음식이 있고 맞지 않는 음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어쩌면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가정에 있는 아주 익숙한 9가지 과일이 먹는 시간만 잘못되어도 밤새 뇌혈관을 터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번째와 7번째 과일은 그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과일들이 각각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력과 다리, 그리고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달콤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조용한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바나나는 오랫동안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노인들에게 권장되어 왔습니다.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바나나가 심장 건강에 필요한 미네랄인 칼륨이 풍부하다고 칭찬합니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 건강할 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 및 배출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체내의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고 혈관이 수축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심장질환의 병력이 없던 사람에게도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7세 박민우 씨입니다. 그는 건강에 매우 신경을 쓰는 분으로 매일 아침 클린 식단의 일환으로 바나나 한 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는 왼팔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그가 경미한 뇌졸중을 겪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그의 체내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원인은 매일 바나나를 먹은 습관과 혈압약 복용의 조합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파인애플을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항근고제, 심혈관 질환약 또는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라면 몸이 안정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저녁 시간에는 파인애플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파인애플을 정기적으로 식단에 포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조각의 파인애플을 잘못된 시간에 먹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남은 부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수박입니다. 몸을 식혀주는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밤새 피를 마르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박은 한국의 여름철에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해열 과일입니다. 시원하고 달며 수분이 풍부한 수박은 더운 하루를 보낸 뒤 체내 열을 내려주고 수분을 보충해주는 구세주로 여겨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에 수박을 몇 조각 먹으면 숙면을 돕고 간을 시원하게 하며 신장을 정화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외관과는 달리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박에는 가벼운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즉, 소변을 통해 체내 수분 배출을 촉진한다는 뜻입니다. 저녁, 특히 잠자기 전에 수박을 먹으면 몸은 휴식 중에도 계속해서 수분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체내 수분이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탈수가 일어나면 혈액은 더욱 끈적해지고 순환 속도는 느려집니다. 특히 밤에는 혈압이 낮아지고 천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진해진 혈액 상태는 혈전 피떡, 이 형성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의 주요 원인입니다. 저는 지금도 대전에 사는 82세 최상훈 어르신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저녁 식사 후 매일 수박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수박이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아내가 욕실에서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손발에 힘이 없고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경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원인은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룻밤 사이 탈수로 인한 혈액 농축이었습니다. 수박과 그가 복용 중이던 이뇨제가 합쳐져 피떡이 더 빨리 만들어지는 촉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국국가심혈관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새벽 뇌졸중 사례는 수면 중 혈액이 진해지는 현상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저녁에 이뇨 효과가 있는 과일을 먹는 습관이 있는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박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됩니다. 먹고 싶다면 낮 시간대, 몸이 활발히 움직이고 수분 보충이 쉬운 때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뇨제 복용 중이거나 신장질환 이력이 있다면 수박을 먹은 후 전해질이 포함된 물을 함께 섭취해 탈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를 떠올리면 대부분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를 예방하며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신선한 오렌지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것이 건강하게 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만성질환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면 단 한 잔의 오렌지 주스라도 신체에 위험한 반응을 일으켜 본인도 모르게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렌지, 특히 황색 오렌지와 붉은 오렌지에는 프라노쿠마린, 프라노추마린 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이 효소들이 마비되면 복용한 약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축적되어 약물 농도가 안전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지럼증, 현기증, 저혈압, 부정맥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뇌졸중이나 급성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79세 한서구 씨의 사례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아들이 매주 보내주는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셨습니다. 동시에 그는 고지혈증을 조절하기 위해 스타틴, 웬하에스타틴 계열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이유 없는 피로감, 어지럼증, 지속적인 두통, 그리고 졸림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혈중 약물 농도가 기준치의 2배에 달했던 것입니다. 원인은 약의 용량이 아니라 매일 아침 마시던 무해해 보이는 오렌지 주스였습니다. 오렌지가 간의 약물 분해 기능을 방해해 약이 축적되고 독성을 일으킨 것입니다.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혈액희석제 등 노년층이 자주 복용하는 최소 15종의 약물이 오렌지 주스, 자몽 주스 혹은 붉은 오렌지와 함께 섭취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간 기능이 나이에 따라 약해지기 때문에 약물과 음식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위험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만성질환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면 매일 오렌지 주스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상담하십시오. 비타민C를 보충하고 싶다면 오렌지를 직접 먹되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소량씩 드시고 절대로 약과 함께 혹은 약을 복용한 직후에는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6번째는 사과입니다. 예로부터 사과는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특히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과가 좋은 것은 아니며 모든 섭취 방법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상으로 심혈관 질환, 고혈압, 혈당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흔히 먹는 달콤한 품종의 사과인 후지, 갈라, 허니크리스프 등은 천연 당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사과를 단독으로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지 않고 섭취한다면 사과 속 당분이 빠르게 혈류로 흡수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상승했다가 곧바로 떨어집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혈당 변동은 몸에 충격을 주고 혈관벽에 큰 부담을 주며 뇌로 가는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져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81세 오미란 할머니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여러 해 동안 그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큰 사과 한 개를 먹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자연산 비타민을 보충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사과를 먹은 뒤 어지럽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을 더듬고 걸을 때 균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는 그녀가 가벼운 뇌졸중을 겪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원인은 빠른 혈당 변동이었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밤에 먹은 단 사과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의학 연구기관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설령 천연당분이라 하더라도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나이 때부터 신체가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점차 잃어가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심장과 뇌에 큰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과를 계속 즐기고 싶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당도가 낮고 혈당 지수가 훨씬 낮은 그랜니 스미스, 그래니 스미스 같은 녹색 사과를 선택하세요. 사과를 먹을 때는 치즈, 조금이나 아몬드, 호두 몇 알을 함께 먹으면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고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로 저녁에 사과를 먹지 마십시오. 신체 활동이 활발하고 당 처리가 잘 되는 아침이나 오후 초반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적으로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칼도 올바르게 쓰면 유용한 도구지만 잘못 쓰면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올바른 품종을 고르고 올바른 시간대에 올바른 방법으로 먹을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7번째는 체리입니다. 붉고 매혹적인 색감과 상큼한 맛으로 체리는 오래전부터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관절통이나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죠. 많은 사람들은 매일 체리 한 그릇을 먹으면 부기와 통증이 줄고 숙면에 도움이 되며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 작은 과일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50세 이상, 특히 심혈관 질환약이나 항근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에게 체리는 뇌혈관에 위험한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체리에 함유된 천연 성분인 살리실레이트 아에스알리칠라트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아스피린과 유사하게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혈소판이 서로 엉기는 것을 막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작용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피린 저용량이나 다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체리의 효과가 약과 겹쳐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집니다. 이럴 경우 작은 혈관이 약해지거나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내출혈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84세 다니엘 유 씨의 사례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매일 저녁 식사 후 체리 한 그릇을 먹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관절에 좋고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시에 심장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갑자기 어지럽고 말을 더듬더니 침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지나치게 묽어진 혈액으로 인한 경미한 뇌출혈이 원인이었습니다. 식습관을 분석한 결과 의사는 체리 속 살리실레이트가 아스피린과 강하게 상호작용하여 이중 효과를 일으킨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다니엘 씨의 경우는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노년층은 혈액순환, 간, 신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음식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체리를 먹는 것은 겉보기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액 응고 과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몸속에 시한폭탄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뇌나 심장, 신장의 약한 모세혈관들이
서서히 압력을 받으며 어느 순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체리를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체리는 여전히 영양이 풍부한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근고제나 심장약 혹은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섭취량을 조절하고 매일 연속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습관을 장기간 유지하기 전에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이제 8번째 과일, 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딸기를 좋아합니다.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개선하며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매일 한 잔의 딸기 스무디는 건강을 위한 완벽한 선택처럼 보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딸기가 피로, 통증, 심지어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딸기가 농약에 가장 쉽게 오염되는 과일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기농이 아닐 경우 그 위험은 더욱 큽니다. 딸기 표면에는 미세한 구멍이 무수히 많아 농약이 쉽게 스며들고 일반적인 물 세척만으로는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딸기를 장기간 섭취하면 농약 잔류물이 체내에 축적되어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두통, 손떨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딸기에는 퓨린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전환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 특히 60세 이상에게 흔히 나타나는 경우인데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축적되면 고요산 혈증을 일으켜 통풍, 관절염 및 기타 대사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80세 사라리 할머니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젊음을 유지하고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 딸기 스무디 한 잔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건강이 좋아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두통이 잦아지고 손이 떨리며 늘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른팔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았고 응급실에 실려간 후 뇌졸중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요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원인은 노화로 인해 약해진 신장 기능 상태에서 매일 딸기를 섭취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딸기를 좋아하신다면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유기농 딸기를 선택하고 소금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담가 깨끗이 세척하세요. 매일 먹지 마시고 특히 관절 통증, 손발 저림 또는 통풍 증상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는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과 시기에 맞게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먹을 때만 진정으로 좋은 과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는 망고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향긋한 맛 덕분에 망고는 매력적인 디저트 과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황금빛 껍질 속에는 특히 60세 이상으로 심장, 간 또는 혈압 관련 질환을 치료 중인 분들에게 매우 위험한 건강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잘 익은 망고 한 컵에는 천연 당분이 약 40g 들어 있습니다. 이는 큰 케이크 한 조각에 들어있는 양과 맞먹거나 그보다 많습니다. 망고를 자주, 특히 밤이나 공복 상태에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혈관벽에 미세한 염증이 생깁니다. 이러한 미세 손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동맥경화성 플라크를 형성하고 결국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망고에는 간의 효소 활동에 영향을 주는 천연 화합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체내 약물 대사를 담당하는데 망고가 이 기능을 억제하면
약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약물 독성이 높아지거나 예기치 못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특히 혈압약, 심장약,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단 것을 매우 좋아했던 83세의 기에르모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아침에 비스킷을 말린 망고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지나지 않아 그는 가벼운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검사 결과 망고에서 비롯된 높은 당분을 약과 함께 간이 동시에 처리하느라 간이 과부하 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혈압은 불안정하게 오르내렸고 피로감이 지속되었습니다. 망고를 좋아하신다면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낮 동안 신체가 활발히 움직이고 에너지를 빠르게 소비할 수 있을 때 소량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말린 망고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 안에는 당분과 화학 성분이 생망고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 중이라면 망고를 식단에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놀랍게 들리거나 혹은 조금 혼란스럽게 느껴진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음식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나쁜 과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이, 건강 상태 혹은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더 이상 몸에 맞지 않는 과일이 있을 뿐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건강은 매우 섬세한 기계와 같아서 작은 과일 한 조각조차도 올바르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더 이상 혈관 속의 조용한 폭풍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뇌가 원하는 것은 평온함입니다. 숙면 속에서, 식사 속에서, 그리고 매번 뛰는 심장 박동 속에서 말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가장 친한 친구처럼 여겨왔던 과일들이 잘못된 섭취 방법이나 시기 혹은 여러분의 몸이 변했음에도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는 숨어있는 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세 이상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9가지 과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수박, 오렌지, 달콤한 사과, 체리, 딸기, 그리고 망고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결코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먹는 것뿐입니다. 3가지 황금 원칙만 기억하신다면 뇌졸중과 건강합병증의 위험을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올바른 시간에 드세요. 과일은 낮 동안 신체의 소화와 대사 활동이 활발할 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이나 공복에는 피하세요. 이때는 혈당이 가장 불안정하게 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둘째, 올바르게 조합하세요. 단 과일만 따로 드시지 마시고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치즈, 무가당 요거트 혹은 아몬드 몇 알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이 안정되며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신의 몸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이뇨제, 심장약, 혈압약, 스타틴 계열 약물 혹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나 약사와 상의 없이 아무 과일이나 식단에 추가하지 마세요. 남에게 좋은 것이 반드시 내게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더 안전하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선택을 찾고 계시다면 저는 다음 과일들을 추천드립니다. 자몽 오렌지보다 프란오크마린 함량이 적은 종류, 그라니 스미스 청사과, 블루베리, 키위, 그리고 패션 후르츠입니다. 이 과일들은
당분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뇌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 어르신들에게 특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그 깨달음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매일 밤 함께 과일을 나누는 배우자, 가족, 혹은 이웃 중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내일의 뇌졸중으로부터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란에 여러분의 다짐을 한마디 남겨주세요. 이제부터는 밤에 과일을 먹지 않겠습니다. 혹은 내 건강에 맞는 과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처럼 간단한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건 저에게 쓰는 글이 아니라 매일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입니다. 나는 더 건강하고 주체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는 마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이해하기 쉽고 현실적이며 과장되지 않고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단지 저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약하거나 무력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매일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 식탁을 나누며 병이나 뇌졸중의 두려움 없이 밤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길 바라는 삶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 생각하며 시간을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저는 믿을 수 있는 지식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조언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자신감 있게 스스로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